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기출 유형 중에서 작업형 1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제가 튜토리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코드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타입 1, 그러니까 작업형 1 제2의 기출 유형을 클릭하면은 문제와 함께 풀이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추천하는 바는 작업형 1 같은 경우는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면은 해답을 보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래 코드들을 필사를 그러니까 따라 쳐보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새 노트북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버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피 앤 에디트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카피 앤 에디트를 눌려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저 카피 앤 에디트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트북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세션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연결되는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F5번 컬럼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구하고 F5번 컬럼 10개 중 최소 값으로 데이터를 대체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age 컬럼에서 80 이상인 데이터의 F5번 컬럼 평균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F5번 컬럼의 평균 값인데 age가 80세 이상인 F5번의 컬럼을 구하는 거네요. 자, 먼저 데이터를 함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DF 약자인데요. 데이터 프레임 약자입니다. 이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헤드를 통해서 5개만 먼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세션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F5번 값을 보니까 91, 60, 17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해야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소팅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df.sort value 해가지고 F5번 컬럼이죠.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어센딩을 펄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펄스가 아니라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 보시면은 10개만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F5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요. 여기서의 최소값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건가요? 예, 10번째 있는 91.297791이죠. 이 값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값을 대체하면 되겠네요. 자, 91.2977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판다스를 썼을 때는 df 이렇게 컬럼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0에서 9까지 중에서 최소값을 민에 넣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너무 급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식하게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이 방법보다는 판다스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무식하게라도 문제를 푸는 방법 팁들은 제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1.2977이 민으로 들어갔고요. 이 민으로 들어간 것을 위에 이렇게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대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체하고 나면은 워닝 뜨는 건 일단은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91.297791로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혹시 잘못 들어가진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f 어디서부터죠?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은 뒤에는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원래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0세 이상의 F5번 컬럼의 평균이에요. 먼저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df 안에 이 조건입니다. age 컬럼이 80보다 큰 값의 데이터죠. 거기서 F5번 컬럼의 평균을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62.497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네요. 마지막에 프린트로 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셋의 앞에서 순서대로 70% 데이터만 활용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전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70%만 활용한다고 하네요. F1 컬럼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채우기 전후에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측치를 채우기 전에 표준 편차를 구하고 결측치를 채운 이후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두 표준 편차 차이를 계산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한 개 더 필요한데요.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셋은 동일합니다. 데이터셋은 동일해서 일단 뭐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제 70%만 나눠야 되는데요. 일단 70%만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 쉐입이 보시면은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ILOC를 써서 70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69까지를 데이터 70에 넣고요. 70에서부터 나머지 데이터를 데이터 30에다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는데 일단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 나누는 방법들은 뭐 numpy를 활용해서 70%, 0.7 해가지고 70%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나눠라는 말은 없고 순서대로 나눠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쓰시면 안 되는데, 혹시 랜덤으로 나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샘플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데이터 70에 테일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69번째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측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눈으로. 결측치가 F1 23개 정도의 결측치가 있네요. 결측치를 채우기 전에 F1 컬럼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numpy를 활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돼요. std를 구하면은 17.79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앙값을 확인하고 중앙값으로 필NA를 통해서 결측치를 채우고요. 다 채워졌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워닝은 무시하세요. is null sum 다시 한번 확인하면 F1 값이 결측치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다 중앙값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17점 몇이었는데 지금 14점 몇이네요. 이 차이를 구하면은 3점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프린트해서 이번 문제를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 문제인데요. 이상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age 컬럼의 이상치를 더하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한 이상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곱하기 1.5를 벗어나는 영역을 이상치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동일하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나서 표준 편차에서 1.5를 구합니다. 1.5를 구하고요. 그리고 평균도 구하고요. 그래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 곱하기 1.5 한 거를 기준으로 하나 잡고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곱하기 1.5를 더한 것을 맥스 기준으로 또 잡는 거죠. 그래서 5.5보다 낮은 거, 69.3보다 높은 것을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두 개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저는 코드를 일단 한 줄로 적기 위해서 OR이라는 코드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줄로 쓰기 어렵다 그러면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맥스 이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보다, 그러니까 96.3982보다 큰 나이 값을 구한 거고요. 또는 최소 기준값, 그러니까 5.5277보다 작은 나이 값을 구해가지고 썸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치를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에서는 프린트를 생략을 해도 사실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프린트로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473.5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코드 수정했는데 더 잘한 것 같아,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목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쉐어 하면은 여기 프라이빗 말고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코드를 보고 또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